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수비입니다. 네, 파우스트입니다. 네, 저희는 문학동네의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 2018년 제9회 읽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임현 작가님의 그들의 이해관계라는 단편소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 재밌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번에 이제 재밌는 작품을 한번 봤잖아요, 저희가. 이분이 또 대상을 받으셨죠. 그 소설로. 그때 당시.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그 현실적인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많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말 사소한 어떤 장면을 포착하는 능력이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작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임현 작가님이 고두라는 소설로 대상을 받으셨었는데 당시에 제가 극찬을 했었죠. 이거는 그때 당시에 그 쓰는 관점이랄까, 이게 거의 꼰대 아저씨 입장에서 쓴 소설이잖아요, 고두란 게. 근데 이게 당연히 그 사람이 잘못된 걸 사람들이 알면서도 욕하면서 그걸 다 끝까지 읽는단 말이죠. 그런 서술자, 그런 화자의 그런 태도, 그런 화자를 내세운 것 자체를 두고서도 평론가님들도 칭찬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뭔가 새롭다. 그동안 못 봤던 서술자다. 저도 되게 재밌게 봤었고, 그 소설 정말 잘 썼습니다. 정말 잘 썼고, 특히나 이제 그 메시지도 그렇죠. 너무 선명하게 잘 드러났던 그런 소설인데, 제가 두 번째 이제 임현 작가님의 소설을 고두 이후로 이게 두 번째 보는 건데, 이번 스타일 좀 나와요. 알 것 같아 이제. 고두랑 비슷해요, 이것도. 뭔가 이 화자도 뭔가 꼬여 있어. 뭔가 좀 꼬여 있죠. 재밌어요.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들의 이해관계라는 제목이에요. 자, 1번. 한 번은 혜주가 무얼 보았다고 해서 화를 낸 적이 있었다.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느냐? 보이긴 뭐가 보인다는 거냐? 봐라. 나도 지금 같이 보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는 없었는데 나름대로 나도 지쳤던 게 아닐까? 모르는 사이에 내가 혜주를 많이 견디고 있었구나 싶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뭐였나 되짚어 가다 보면 별의별 게 다 떠오르고, 서운한 것들, 아쉽고 섭섭한 것들, 뭔지 모르게 혜주가 막 우기던 것들만 기억나서 더 화가 났다. 그러다가도 나중에는 좋았던 것, 괜찮았던 것, 혜주가 내 뒤통수를 부드럽게 쓸어주던 장면 같은 게 함께 떠올랐으므로 괜히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낸 내 잘못이 더 크다는 쪽으로 매번 결론을 내렸다. 여기 첫 번째 문단인데요. 정말 되게 주관적인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고두 때랑 비슷해요. 뭔가 집요하게 자기 얘기를 정말 잘 나열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임현 작가님의 내면의 소리 같기도 해요. 이분은 원래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전개해 나가시나 싶기도 하고, 이런 거죠. 한 번은 혜주가 무얼 보았다고 해서 화를 낸 적이 있었다.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느냐? 보이긴 뭐가 보인다는 거냐? 봐라. 나도 지금 같이 보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투. 이런 말투. 이게 그냥 이건 임현 작가님이에요. 딱 고두 이후로 확증이 됐어. 자, 혹시 그 파우스트님은 이런 문체 어떻게 보셨나요? 원래는 이제 뭐 3인칭으로 보통 이제 하면은 객관성도 이제 부여가 되고 주인공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심리적인 어떤 간격도 생겨서 보통은 이제 3인칭으로 하는 게 유리한데요. 이제 1인칭 화자는 또 그런 어떤 매력이 있긴 하죠. 오히려 약간 조금 더 간섭이 좀 심한데요. 1인칭 화자는 심리적 거리감이. 근데도 이제 요즘 작가들이 많이 쓰는 이유가 그런 개인의 어떤 내밀한 감성, 어떤 생각, 이런 것을 쓰기에 아주 적합한 인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게 3 인칭이 아니라 1 인칭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주관적인. 근데 그게 물론 3 인칭은 객관적인 거리 두기를 하는데 되게 좋아요. 이 사건 자체가 그 소설 자체가 되게 객관적으로 보이게끔 좀 거리를 두고 보는 거니까 어느 정도 떨어져서. 근데 1 인칭은 딱 붙어 있단 말이죠. 이거 내가 겪은 일이야. 내가 지금 겪고 있어. 느끼고 있어. 이러니까 객관성은 쪼금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이거 읽어 본 것처럼 "야 왜 자꾸 그런 말 하냐. 보이긴 뭐가 보인다는 거냐. 봐라. 나도 지금 같이 보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냐. 야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는 없었는데 나름대로 나도 지쳤던 게 아닐까? 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해주를 많이 견디고 있었구나." 이렇게 이 그대로 읽은 거예요. 이게 자기 내면의 목소리예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어떤 일정 거리를 두는 것보다 거리가 딱 달라붙었지만 더 뭐랄까 그 감정의 깊이랄까? 이게 확 와닿아요. 직접적으로 피부에 확 오죠. 그래서 좋았어요. 어. 자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보면서도 '야 해주가 뭘 봤다고? 해주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이렇게 독자들은 의심을 하게 되죠. 해주가 좀 아파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또 하루는 "어디서 도라지가 좋다는 말을 들었던 게 기억나? 분말로 된 것을 구입한 적이 있었다. 보름쯤 전부터 해주의 증세가 심해지기 시작하더니 밤에는 장기침이 그치지 않았다. 병원에 좀 가보는 게 어떻겠냐 해도 바쁘다고만 해서 뭐가 그렇게 바쁘냐. 바쁜 것도 건강할 때 바쁠 수 있는 거 아니냐 잔소리했다. 그런데도 해주는 알았다거나 걱정 말라거나 하는 말 없이 출근해야 할 일이 있다고만 해서 옆에서 자꾸 그러면 자다가 내가 깬다고. 오늘도 여러 번 그랬다고.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같이 사는 사람 생각도 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도 해 버렸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으나 너무 모질게 대했다는 생각에 종일 신경이 쓰였다. 아 술술 읽히죠. 읽히고 해주가 아픈데 해주랑 자꾸 인제 좀 말다툼을 하는 이 화자입니다. 사 온 것에는 하나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뜨거운 유자차만 여러 번 우려 마셨다. 무한한 마음에 "우리 집에 이런 게 있었느냐."고 물었으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사나흘이 지난 뒤에 나는 해주와 함께 병원에 갔다. 그러지 말라는 걸 억지로 내가 따라 나섰는데 거기 의사가 붓기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다며 내시경 화면을 보여주었다. 드물긴 한데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나는 그때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되묻고 확인했어야 했다. 그러니까 그 의사의 말을 우리가 똑같이 들었는데도 해주는 어딘가 나랑 다르게 이해한 것 같았다. 아무래도 그래서였다고 생각한다. 이후로 해주는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걸 들어야 할 때 평소보다 더 힘들어했다. 자주 입맛이 없다고도 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사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곳이라면 건강에도 좋고 여유로울 것 같지 않느냐." 계속 물어서 사람을 귀찮게 했다. 왜 자꾸 자기를 혼자 두는 거냐며 전에 없이 큰 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러니까 내 경우 선천적으로 그런 후두를 가졌다는 게 무슨 질병은 아니고 다만 일반적인 사례와 다를 것일 뿐 나쁜 건 별로 없다는 의미를 여겼던 것에 반해 해주는 보다 무겁고 심각한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걸 장애나 기형처럼 어딘가 비슷한 듯 전혀 다른 의미로 곱게 해서 들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저러는 게 아닌가. 그러나 그런 말들은 해주에게 전혀 할 수 없었다. 이게 쭉쭉 나가요. 자 위로했는데 해주는 그런 나를 가만 바라보기만 했다. 그 순간에는 그게 너무 슬퍼 보일 뿐 다른 무엇을 뜻하는 줄을 몰랐다. 그랬으므로 빠른 보폭으로 저 멀리 나를 앞장서 걸어가는 해주를 가만 내버려 두었던 것이다. 이 그랬으므로 이거 고두 읽을 때 기억나시죠? 고두에서도 그랬으므로 이거 몇 번 나와요. 이면 작가님의 말버릇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냥 쓰는 것보다 그랬으므로 이렇게 쓰니까 뭔가 의미심장한데 이거. 이거 전 좋더라고요. 그랬으므로 요거 쓰는 거 너무 좋았고 전체 스토리를 좀 이쯤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그거예요. 해주가 죽었죠. 죽고 나서 이 화자가 이 아저씨가 되게 후회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해주가 내가 해주 죽었구나.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과거 회상을 하면서 해주에게 못 해 줬던 거, 해주와 다퉜던 것들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해주 왜 죽었냐?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가 전복돼서 그러니까 그 도로에 차가 뭐 전복됐는데
여러 안개가 껴가지고 여러 차들이 그거 못 보고 가가지고 들이박아가지고 사망자도 여럿 나오고 피해자가 여럿 나왔던 그런 사고였죠. 거기에 하필 이제 해주도 있었던 거고 뭐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왜 하필 해주가 죽었나 이런 것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건이. 해주가 죽었는데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그러니까 버스 운전사 아저씨가 원래대로라면 그 노선으로 달려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다른 쪽으로 빠져서 달렸어요. 그 길로 안 갔죠. 그래가지고 살았죠. 다시 돌아오는 바람에. 근데 그 스토리가 뒤에 나옵니다. 그럼 이 아저씨, 이 버스 운전사 아저씨와 거의 12명가량 타고 있던 그 사람들은 기적적으로 산 건데 이게 뭐냐. 해주가 죽은 거 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세월호가 떠오르더라고요. 세월호도 그렇고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은 뭐냐. 뭐 그럼 그때 기적적으로 산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산 사람은 기적적으로 그럼 죽은 사람은 뭐냐. 사실 좀 되게 무거운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되게 묵직한 질문을 하고 있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죠. 그때 해주가 이런 과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0일 쪽을 보면 해주에게 크게 화를 내던 날도 그랬다. 아니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돼. 이거는 중요한데 이제 설정의 문제인데요. 해주가 결국 죽어요. 죽는데 해주가 하필 그때 당시에 첫 문장부터 나오죠. 무얼 보았다고 해서 뭘 봤어요. 그게 뭐 헛것인지 뭔지 몰라요. 아니면 뭐 귀신일지도 모르고 뭘 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면 작가님이 이렇게 설정한 거죠. 내가 만약에 이 소설을 쓴다 그러면 해주란 인물이 이렇게 쓸까? 해주가 지금 아파요. 뭘 보기도 하고 병원에 가서 어떤 진단을 받기도 하고 장기침이 그치지 않기도 하고 그래요. 내시경 화면을 봤는데 뭔가 붓기 같은 게 있어. 뭐 이런 거. 몸도 아픈 것 같고 지금 좀 그쵸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설정하는 게 맞나? 물론 이게 이제 개연성을 주긴 하죠. 뒤에 이제 복선처럼 작용해서 이렇게 해주가 아팠기 때문에 헛것을 봤기 때문에 뭐 버스 타고 가다가 이렇게 사고가 이게 좀 연결이 되긴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봤던 것 중에서 뭐 결론부터 말하면 그거예요. 굳이 이런 식으로 설정 안 해도 해주가 만약에 이 화자와 되게 사이가 좋게 지냈어. 너무 행복하게. 막 지내다가 갑자기 사고 났어. 그러면은 해주가 그때 죽어버리면 그렇게 죽어버리면 그 비극의 효과가 더 커져요. 해주가 시름시름 앓다가 이렇게 뭔가 이런 상태로 죽어버린다? 그럼 어느 정도 좀 보이잖아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라는 그 소설 뭐 그냥 소설로도 나오고 영화 뭐 만화로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왔던 그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라는 일본 그 작품이 있는데 거기 딱 스토리가 그래요. 그 주인공 남자와 여자아이가 같이 친해지고 막 어울리다가 "야 내일 우리 여행 가자." 물론 이제 그 여자는 췌장암인가 걸려 가지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시한부 인생 살기 전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행 가자 우리." 신나게 인제 가방 싸고 여자 주인공이 가는데 그게 마지막 장면이죠. 가다가 묻지마 살인을 당합니다. 길을 가는데 그냥 갑자기 칼에 찔려 죽어요. 갑작스럽게. 너무, 너무 뜬금없이. 근데 그 장면 딱 봤을 때 저도 관객으로서 그걸 봤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죽지? 이게 뭐지?'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물론 인제 이 주인공도 아프긴 하지만 갑자기 그렇게 죽어버릴 줄 몰랐어. 그냥 내일 여행 가는데 갑자기 여주인공을 죽여버리네. 남자 주인공도 그러니까 통곡을 하죠, 통곡을. 원래 남자 주인공도 되게 무뚝뚝한 사람인데 그 여자 주인공 집에 가서 "제가 울어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엉엉 미친 듯이 울어요. 원래 그런 친구가 아닌데. 그거 보면서 울고 막. 그 장면 그 작품이 이제 오버랩되면서 해주 설정이 인제 이 해주 설정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설정하는 게 좋았나?'
파우스트님이라면 이거 이런 설정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근데 이렇게 아프게 그러니까 헛것 보는 걸로 설정하는 게 맞나? 파우스트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좋았다. 혹은 나라면 다르게 했을 것 같다. 설정을.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저는 뭐 도입부는 좋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음. 뭐 서로 보이는 게 이해관계일 수도 있고 관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의 어떤 서운함이나 어떤 가치관이 성향이 달라서 뭐 보이는 게 다르다 이렇게 상징을 넣을 수도 있고 뭐 그것까지는 저는 좋은데요. 아.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해주가 너무 나쁜 애로 나와서 아. 오히려 어.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데도 어. 이렇게 정말 뭐 해주를 막 많이 이렇게 견디고 화자는 이제 해주에 대해서 막 도라지도 타주고 뭐 병원도 같이 가주고 맞아. 착해요. 뭐 국이나 찌개에 넣어도 좋을 것 같은 생각도 하고 진짜 별의별 진짜 거의 그냥 해주 생각만 하거든요 하루 종일. 맞아요. 근데도 해주는 정말 이런 화자의 마음을 모르는 건지 응. 너무 나쁘게 나와. 아. 그래서 아하. 굳이 이렇게 나쁘게 그렸어야 되나 해주를. 네, 그러게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그러니까 이게 설정하기 나름인데 해주가 만약에 되게 살갑게 "아 오빠 너무 고마워." 하면서 이렇게 막 그 "병원에도 같이 가 주고 도라지 너무 맛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죠 충분히. 근데 해주가 되게 뾰루통하고 삐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화난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런 설정이 비극을 그러니까 화자는 이런 걸 되돌려 보면서 '아 내가 잘못했어.' 이게 더 그 비극의 강도가 세지긴 합니다. 어. 아무튼 정답은 없겠지만요. 좀 이면 작가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해주와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주가 아팠어야 됐나? 죽기 전에. 좀 고민이 되긴 해요. 뭐가 답은 없겠지만 해주에게 크게 화를 내던 날도 그랬다. '나는 그런 대처가 우리의 상황을 나아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다. 그날 우리는 카페에 있었다.' 요 사건. 카페에 있다가 벌어진 사건이 나와요. 자 인제 사건이 좀 몇 개 있었는데 제가 주목했던 건 1 번에서는 해주가 무엇을 보았다고 해서 이 헛것을 본 이게 영적인 이 소설을 관통하고 있는 게 어떤 영적 존재 어떤 신비적인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어나는 것도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말이죠. 그 얘기도 좀 이따 해 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게 무엇을 보았다고 해서 이걸 좋게 봤고 뭘 본 거죠. 그 도라지 사건. 도라지를 가져왔는데 도라지 안 먹어요. 유자차만 오지게 우려 먹는가. 그러니까 무한한 마음에 우리 집에 이런 게 있었느냐고 물었으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도라지 안 먹어. 유자차 먹어. 요 사건. 요것도 괜찮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병원 가죠. 병원 가 가지고 나는 내가 봤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넌 장이나 기형처럼 생각한 거냐? 이게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의심했던 사건 몇 가지 있죠, 에피소드가. 해주와 카페 간 사건. 그다음에 나옵니다, 요거. 해주가 어 이거 한번 볼게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시끄러웠고 해주만큼은 조용했다. 조용했다. 그때 내가 제대로 들었더라면 어땠을까? 아니면 다시 말해 보라고 그 별거 아닌 게 도대체 뭐였느냐고 집요하게 물었다면 달랐을까 생각한다. 어쩌면 그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아닌가.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는 있어도 그랬다면 당시 해주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거라고.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 대화가 그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시끄럽게 떠들고 웃고 그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음. 뭔가 이게 뭔가 그 흑막이랄까 감춰지게 있는 것 같아요. 해주를 연상하면서 '그때 내가 제대로 들었더라면 어땠을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해주가 뭔가 말할 것 같은 말할랑 말랑 그런 느낌? 이게 더 애가 타는 거죠.
대신 전화를 받으러 나간 여자가 돌아왔고 그 손님 중에 여자의 지갑을 누가 훔쳐갔던. 그래서 같이 있던 남자가 챙겨가더라고 해주가 대답했을 때 여자는 몹시 당황했다. 누가요? 그게 누구예요? 나는 처음부터 여기 혼자 왔는데 누굴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어요?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데 왜 가만뒀어요? 이렇게 여자가 따져 묻는 거죠. 해주가 해주는 그래도 봤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상황이 더욱 애매하게 된 것은 해주의 태도 때문이었다. 카페의 매니저를 호출해 매장 내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달라고 먼저 요구한 것도 해주였다. 내내 여자 혼자 앉아있다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다가 급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화면으로 다 보았는데도 해주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명백하게 확인 가능한 것이 있는데도 그런 것은 하나도 믿지 않은 채 지갑을 들고 가는 남자만을 가리켰다. CCTV 있는데, 뻔히 보이는데 해주는 그 영상을 부인하는 거죠. 화면으로 다 봤는데. 야, 지갑을 들고 가는 남자. 그러고는 아까 이 사람과 분명 같이 들어오지 않았느냐고. 그걸 자기가 보았다고 우긴 것도 모두 해주 혼자뿐이었다. 이상해요. 어느 순간에 이르러 나는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그만 좀 하라며 해주의 팔을 끌어당겼다. 중요하지도 않은 일로 소란 좀 피우지 말라고 소리쳤다. 보긴 도대체 뭘 봤다는 거야? 자, 이거 첫 번째 문장. 아까 소설에. 한 번은 해주가 무얼 보았다고 해서 화를 낸 적이 있었다.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느냐. 보이긴 뭐가 보인다는 거냐. 봐라. 나도 지금 같이 보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아, 이 문장이 뭘 가리키나 했는데 이거 가리키나 본데요? 이 카페 사건? 이거 보니까 카페 사건인데? 처음 알았네. 이게 이전에 카페 사건 이전에 이게 뭐가 있었나 본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거였네. 첫 번째 문장이. 보긴 도대체 뭘 봤다는 거야. 해주와 달리 내게는 실제로 그 남자와 여자가 동행했는지 여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여기 이제 화자의 성격이나 이런 게 나오죠. 오히려 다른 것들, 해주가 자꾸 그렇게 말함으로써 생기게 될 문제들. 그러니까 지갑을 잃어버린 여자가 의심할 수도 있을 만한 것, 도리어 우리를 지목하고 그것 때문에 하게 될지 모르는 불필요한 해명들이 나는 더 염려됐던 것이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라면 미리부터 대비하고 준비하고 차단해야 했다. 눈치를 엄청 봅니다, 이 화자가. 그랬는데도 상황은 왜 더 나쁘게만 흘러갔나? 왜 하나도 좋아지지 않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뭘 하긴 했는데 그건 해주가 아니라 다 나를 위해서 그랬던 걸지도 모른다. 해주가 분명 보았다고 했을 때 아무도 보지 못한 걸 왜 혼자만 봤느냐고 따질 일이 아니었다. 왜 너만 계속 다르게 듣냐고, 괜한 일에 제발 걱정 좀 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려고 애쓸 게 아니었다. 무엇보다 화를 내던 해주를 말릴 게 아니라 뭐가 그렇게 너를 암담하게 만들었느냐고 물어야 했다. 말해보라고. 그게 뭐든 같이 견디자고. 아니면 그냥 옆에서 가만 듣다가 듣고 싶어 할 말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너무 내 말만 해버렸다는 생각에 외로워졌다. 그걸 해주 혼자 견디게 했다는 생각에 미안했다. 이런, 자, 이 카페 사건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파우스트님은? 근데 이게 사건이 제가 좀 이해가 응, 안 돼서요. 응, 그 지갑을 남자가 이제 들고 가는 거를 이제 해주가 확인해서 응, CCTV를 확인해 봐라. 맞지 않냐? 응. 이거예요? 아니면 뭐 해주는 그러니까 해주가 일방적으로 우기는 거죠. 남자가 지갑을 들고 갔다. 그 해주 말이 맞나 보려고 CCTV를 보는데 사람들이 그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근데 해주 혼자만 계속 남자가 지갑을 들고 갔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 아니라는 거죠. 야, CCTV 봤는데 아닌데? 이러고 있는 상황. 이게 좀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저도 잘 이해가 처음에 안 됐는데 그런 것 같아요. 어, 음. 그러니까 아니 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황당한 거죠. 이 남자친구도 황당한 거죠. "야, 보긴 도대체 뭘 봤다는 거야. 남자가 지갑 뭐 훔쳐가는 게 어딨어. 너 왜 이상한 소리 하냐." 이러고 있는 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남자는 어딨어." 뭐 이런 거죠. 아, 그러니까 해주가 자꾸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몰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만 아. 좀 해." 이렇게 "소란 좀 피우지 말라고." 이런 상황인 거죠.
오히려 인제 해주가 범인으로 지목될 것 같은 느낌. 자꾸 이렇게 아. 뭐 이상한 말을 우기니까. 어. 근데 이 사건이 꽤 중요하단 말이죠, 이 소설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해주를 판단하는 중요한 에피소드인데 왜 이면 작가님은 왜 이 에피소드를 넣었을까? 어. 카페 사건. 어 저는 일단은 뭐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음. 해주와 나와의 어떤 관계가 이렇게 보일 뿐더러 나도 고백을 하고 있죠, 어. 여기서. 이렇게 해주를 위한 듯 했는데 사실은 내 이기적인 맞아요. 나를 위한 그치. 그런 어떤 감정이 아니었나 하고 반성을 하게 되는 이런 지점이기도 하고요. 음. 근데 여기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해주가 더 나쁜 애로 어 생각이 더 들어요. 여기서 좀 이렇게 해주가 쪼끔 이게 좀 그 말한 대로 화자가 말한 대로 뭐 바쁘다거나 미안하다거나 뭐 "아 내가 잘못 알았네요." 이렇게 하면 끝낼 수 있는 거를 정말 이게 해주의 태도 때문에 이게 어. 상황이 어. 어떻게 봐도 이제 안 좋게 되거든요. 어. 그래서 '왜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고 이렇게 됐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됐나?' 이거를 아무리 이렇게 뭐 살펴봐도 음. 점점 이제 서로가 이제 뭐 이해가 뭐 좀 안 되는 것도 이게 당연하지만 해주가 너무 답답하게 음. 그리고 '내가 해주를 말린 게 아니라 너를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주인공 화자가 음. 약간 좀 더 이게 못됐으면은 좀 반반으로 갔으면 좀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해주가 너무 음. 나쁜 애로 나온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해주 상태가 지금 안 좋긴 해요. 뭐 남들은 다 못 보는 걸 혼자만 봤다고 우기니까 그냥 뭔가 헛것이 보이는 거죠. 어. 그 왜 이게 그래서 해주 상태가 이래 가지고 결국 그 버스 사고도 나고 그래서 죽었나? 이게 이렇게 연결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안 좋았으니까. 그럼 저는 인제 읽으면서도 야 그러면 그런 거 있죠. 예지몽처럼 내가 인제 죽을 걸 알고 인제 뭐가 자꾸 보이는 게 자기의 그 큰 사건이 인제 좀 있으면 일어날 건데 버스에서. 그래서 인제 이게 본능적으로 그럴까? 아니면 초자연적인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서 해주에게 뭔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뭔가 경고해 주고 그런 느낌이 뭔가 보인다는 게 그런 뉘앙스가 느껴져서 이게 신비적인 느낌이 이게 있거든요, 이 소설 자체가. 어떤 영적인 그런 느낌이. 좀 그런 뉘앙스가 나요. 해주가 하필 이렇게 행동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영적인 얘기를 해설에는 전혀 안 하더라고요. 내가 봤을 땐 이면 작가님이 이게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되게 영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신비하잖아요. 이제 좀 이따가도 하겠지만 되게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와서 나는 우리가 더 오래 같이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자주 상상한다. 상상하죠. 가능한 최악의 경우로 흘러가다가 매일매일 후회하고 지난날에 좋았던 것도 실은 하나도 좋지 않았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그게 무엇이든 더 괜찮아 보였다. 아무리 나쁜 상상을 해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결말 같아서 나를 몹시 슬프게 만들었다. 그런 뒤에는 늘 미안한 것들만 남았다. 내가 하거나 하지 않았던 일들이 떠올라서 괴로웠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혼자 좀 쉬고 오겠다는 해주를 말리지 않았던 것, 어디든 한적한 곳이 좋겠다는 말에 그러라고 대래 반색했던 것, 다음날 일찍 버스터미널까지 해주를 배웅했는데 예약도 없이 도착한 시간이 어중간했다. 그랬으므로 다음 배차 시간을 기다리며 뭐라도 먹거나 마시거나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급하게 남는 차편을 구해 해주를 태웠던 것.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런 풍경이 맑은 날보다 더 좋을 거라는 통화나 잠깐 했을 뿐 무엇도 대비하지 못했던 것 등등. 모든 것들이 후회가 되는 거죠.
음, 사고가 있었다. 해안을 따라 이어진 도로였고 한가운데 전복된 차량이 있었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없을 만큼 안개가 짙었다고 했다. 다중 추돌 사고로 이어진 탓에 여러 명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했다. 뉴스 속보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명단이 방송되었고 거기에는 해주의 이름도 들어있었다. 이거죠. 이게 1번의 끝 단락인데 사고가 난 거죠.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자, 근데 2번으로 가볼게요. 이제 이 해주를 읽고 나서 이 화자가 겪는 그런 것들인데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다. 관공서에 들러 신고서를 작성하고 통신사나 각종 계약건들을 해약했다. 그때마다 사유를 물어서 그간의 정황을 설명하고 어색한 위로를 들어야 하고 다시 실무적인 절차와 과정을 숙지해야 했다. 나로서는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는 것들이 남들에겐 당연하게 보이는 것도 견디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종종 다리가 저려서 밤에 잠들기 어려웠는데 진찰 결과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 자, 그러다 기어코 참지 못하고 은행에서 화를 내버렸다. 도장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며 고함을 질렀다. 다시 말해요? 그게 어디 있는지 진짜 모른다니까. 그거 모두 그 사람이 보관하고 관리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요? 그런 사람이 사고를 당했다고 어디 있는지 나한테 말하지도 않고 갑자기 죽어버렸다니까? 그런데도 왜 나를 배려하지 않나? 나를 왜 좀 더 성의 있게 대하지 못하느냐고. 창고 앞에서 목 놓아 울었다. 아, 이 장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야, 이 감정이입을 해서 읽게 되네요. 영화처럼. 아니, 그 사고를 당했다고 모른다니까. 갑자기 죽어버렸다니까? 그런데도 왜 나를 배려하지 않나? 나를 왜 좀 더 성의 있게 대하지 못하냐? 이게 목 놓아 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화자가 되게 이 문장만 봐도 이기적인가? 이기적인가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화자는 어떤 것 같으세요? 화자는 뭐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겠지만 여기에서 느껴지는 화자는 굉장히 자기 반성적이고 이제 해주를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비극에도 내가 정말 이제 화를 이제 분통을 이제 터뜨리면서 어떤 이제 뭐 좀 자신의 어떤 그런 끌어오르는 감정이나 어떤 이제 사고를 당한 자의 그런 아픔 같은 걸, 상실 같은 거를 너무 뭐 잘 터뜨리고 있어서 오히려 이런 화자가 이제 조금 더 뭐 신뢰가 가는 편이긴 하죠.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요 에피소드, 요 에피소드 다음에 또 다음 에피소드가 바로 맞물려서 나와요. 지하철에서 누군가 내 무릎을 두드린 적도 있었다. 중년의 여자였고 무거워 보이는 가방을 껴안고 있었는데 옆에 앉은 내게 주의를 주었던 것이다. 그런 거 하지 마요. 나는 여자를 빤히 쳐다보았다. 사람 많은 데서 왜 자꾸 혼잣말해요? 무섭게 왜 그래요? 그러지 마요. 그런데 아까부터 뭐라는 거예요? 여자의 물음에 그러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방금까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말 하긴 했는지 그게 어떤 종류였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이었다. 혼잣말을 막 웅얼웅얼 하는 거죠. 웅얼웅얼. 아, 이 부분도 참 좋았어요. 리얼했어요. 여자가 읽어봐요. 도움이 될 거예요. 뭔가 종교단체에서 나눠주는 손바닥 크기의 책자를 줬죠. 붙잡고 놓지 못했다. 아마 좀 그 사이비 종교 같은데 이럴 때 또 절실하게 다가오는 그런 에피소드. 그 다음에는 한동안 나는 해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싶었다. 사고와 관련된 기사들을 검색하고 혹시나 누락된 정황은 없는지 살피고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나?
우리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그럴수록 분명해지는 것이 생겼다. 그런 일들은 너무 쉽게 일어나 버린다. 그냥 그렇게 되어 버린 많은 일들 중에 하나였을 뿐이다. 상황은 자꾸 나쁘게 돌아가는데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행동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었다. 함부로 미안해하기도 어려웠다. 뭘? 내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찾을 수 있을 만한 게 별로 없었다. 나와 상관없는 일에 가까웠고 책임질 만한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이런 제목의 기사를 읽을 수는 있었다. 참사를 피한 기적의 버스 운전사 부당 해고당해. 이게 드디어 나온 거죠. 이 사건이 겹치는 겁니다. 만약 해주와 나의 관계만 있었다면 그냥 읍조리 다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게 기적적으로 산 버스 운전사가 이 같이 맞물리면서 이게 사건이 묘하게 메시지가 드러나는 거죠. 12명 승객이 살았어요. 그 사고 당일 해당 노선을 운행 중이던 고속버스가 예정이 없이 경로를 벗어났고 무사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인제 이 문단에서 그 해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런 일들은 너무 쉽게 일어나 버린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세월호 사건, 세월호도 그렇고요. 세월호 참사, 세월호도 그렇고 갑자기 일어나 버리는데 그냥 너무 쉽게 누가 물론 잘잘못이 있긴 한데 잘못한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너무 쉽게 죽었어. 근데 그게 그런 큰 사건 말고도 하루에도 교통사고로도 죽고 많이 죽잖아요. 갑자기. 갑자기 죽어버려 사람이. 갑자기. 너무 쉽게. 뭐지? 이런 이 죽음의 이 소설이 참 이게 참 깊어요. 이거 좀 할 말이 있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 세월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저는 가슴에 묻고 살고 있는데 아마 누구나 그렇겠죠. 너무 큰 일이었고 너무 충격이었고 그거는 왜 일어났나? 여기도 보면 세월호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나? 우리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문장을 그대로 읽은 거예요. 음. 뭘?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찾을 수 있을 만한 게 별로 없었다. 이 이게 왜 일어났을까? 이런 거예요. 참 이게 이 소설이 참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게 쉽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 이면 작가님이 결국 이 소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걸 왜 썼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주제가 뭐냐. 아 저는 세월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세월호를 비유를 해서 말하면 '세월호 사건은 왜 일어났지? 어? 도대체 왜 일어났지?' 이런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어떤 한 답을 주는 거죠. 많은 사건 사고가 많은 죽음들이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왜 죽지? 뭐지? 이거를 밝히는 거죠. 자기 나름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 소설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인제 해주의 죽음과 그거를 인제 안타까워하는 나만 이 관계만 놔뒀으면 깊어지지 못했을 텐데 여기에 기적적으로 산 사람들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신의 한 수였던 거죠. 이게 하나의 컨셉인 거죠. 데스노트 같은 경우에도 노트에 이름을 쓰면 죽잖아요. 이 컨셉이 정말 그거 자체가 인제 명작의 반열에 오르게 하는 그런 탁월한 컨셉인데 여기도 신의 한 수를 이면 작가님이 넣은 거죠. 이 소설이 무난해질 수 있었는데 해주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인제 이게 비교할 쌍으로 해주는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기적적으로 죽어버렸는데 기적적으로 산 사람들이 있어요. 버스 운전사. 이걸 동시에 보는 거죠. 동등하게 인제 위치를 시켜 놓고 사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럼 기적적으로 산 사람들은 뭐냐? 이 사람들은 기적적으로 죽었냐? 이런. 이거 재밌습니다. 이 구도 자체가 재밌어요. 당시 승객의 인터뷰가 이어졌다. 지나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버스 운전사가 해고당했으니까 이 운전사도 억울한 게
자기가 어찌 됐건 뭐 어떤 이유에서 뭐 성객들을 살렸는데 해고 "왜 넌 정해진 노선으로 가지 않냐." 이걸로 해고당한 거죠. 지나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우리더러 그냥 사고를 당하라는 말인가요? 사고를 피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요. 이런 거죠. 그리고 인제 이 화자가 이렇게 기사를 읽으면서 기적이라는 단어를 마주하죠. 그러고는 어김없이 그 제목 기적이라는 그 단어 앞에서 시선이 또 한 번 멈춰 버렸던 것이다. 기적, 기적이라니. 사고를 피한 게 기적이라면 그러지 못한 쪽은 무엇인가? 기적의 반대말이 뭐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그게 기적 아닌가? 그러면 뭐 해주는 그래도 된다는 말인가? 그게 다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일이었다는 건가? 그냥 그럴 수 있는 사고였다는 거야 뭐야? 이게 마음이 인제 욱하는 거죠, 화자가. 근데 실제 저도 이제 뉴스 같은 데 보면 이런 뭐 아파트가 무너지거나 뭐 갑자기 사고 났을 때 기적적으로 생존한 사람들 이게 항상 나와요.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근데 그거 '아 대단하다. 다행이다.' 이제 뭐 그렇게 하는데 이걸 읽어 보니까 오히려 피해자의 가족의 입장에서 이게 쓰여진 건데 이 소설이. 기적? 야 그러면 해주는 뭐 죽어도 된다는 거야? 야 해주 죽었잖아. 당신들은 살았고. 야 그러면 야 그게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일이었다는 거야? 그냥 그럴 수 있는 사고였다는 거야? 뭐야? 이렇게 되는 욱하는 마음. 야 내 가족은 죽었잖아. 참 이게 이게 난감한 거죠. 근데 이 장면 보면서도 그 생각이 났어요 저는. 어 인제 뭐 금메달 같은 거 올림픽에서 인제 우리나라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도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딴 선수들한테 미안해하고 내가 금메 따서 미안하다고." 근데 외국 선수들은 뭐 다른 사람이 내가 어쨌든 이겼으니까 금메달 땄으니까 환호하고 막 즐거워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뭐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이렇게 유독 어 이게 부끄러워하냐 뭐 이게 이런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성숙한 시민의 모습이 내가 금메달을 딴 거보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금메달을 따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한 이게 내 생각을 하는 이기주의나 개인주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못 땄잖아. 하필 나 때문에. 이거 얼마나 성숙한 자세인가. 요것도 다 그런 것 같아요. 기적적으로 어쨌든 이 승객들하고 이 기사 아저씨는 살아남았는데 그 여기 뒤에도 계속 진짜 나오지만 기사 아저씨는 미안해해요. 내가 살아남아서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계속 그러고 있단 말이죠. 참. 일단 여기까지 구도가 이래요. 저는 이 구도의 탁월함에 대해서 좀 설명했죠. 파우스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해주와 화자만 나왔으면 무난하게 흘러갔어요. 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다. 요걸 자꾸 해주의 죽음과 대비시키는데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구도. 어떻게 보면은 뭐 아주 흥미로운데 예.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단순한 이론 같은데요. 왜냐하면 뭐 슈타인즈 게이트나 나비 효과 뭐 이런 걸로 생각해 봐서 그때로 돌아간다면 사고를 피한 게 기적이 아니라 그대로 돌아간다면 우리 해주는 살지 않았을까? 뭐 전체적으로 확률적으로 사고는 뭐 교통사고가 뭐 하루에 뭐 1건, 2건 난다고 하면은 그거를 피할 수 있는 확률이 늘지 않았을까? 뭐 그때로 돌아간다면. 뭐 이런 어떤 복리적인 어떤 사고는 굉장히 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좀 재밌는 그리고 좀 흥미롭게 지혜롭게 가질 수 있는 사고 같은데요. 여기서는 이제 뭐 그런 어떤 사고를 왜 피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런 거를 그냥 뒤집어 쓰고 이제 남 탓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까지 이제 가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굉장히 좀 재미있는 그런 어떤 얘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전혀 이제 뭔가 제 생각에는 뭐 복권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해주뿐만 아니라 내가 내일 사고를 당해도 혹은 모레 사고를 당해도 사실 사고라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제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전에 안전장치를 미리 해놔야 되지 않았냐. 어떻게 2층으로 더 배를 쌓고 그렇게 안전하지 않은 배를 어떻게 띄웠냐. 그전에 그러면은 함선 함장은 뭐고 국가는 그거를 왜 체크를 안 하고 그러면은 그거를 내버려둔 불법인데도 그냥 내버려둔 검사관은 뭐냐. 음, 약간 이런 식으로 얽히는데요. 음, 그러면은 이제 뭐 LH 때와 같이 이제 그 불명예를 연좌제처럼 그냥 다 얻을 수 있는 음, 그리고 그냥 그 회사나 그 모든 우두머리나 그 모든 사람들한테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사고를 내게 한 게 모든 뭐 책임이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런 거를 이렇게 겪고 나서가 더 이제 미래지향형으로 더 이제 보완되어야 되고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것을 뭐 일색적으로 비난하거나 어떤 사고를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이제 뭐 남 탓을 하는 어떤 이런 느낌은 조금 어 약간은 뭐 이게 뭐 국가가 이제 잘 쿠션 역할도 해주고 우리가 막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이제 뭐 잘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음. 아무튼 뭐 소설 얘기로 넘어가서는 그냥 어 이런 어떤 사고를 당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흥미로운 지점이지만 만약에 해주가 그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그 차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그 차가 1분 정도 늦게 가거나 그 트럭 운전사가 조금 졸았거나 이거는 너무 예측이 불가능해요. 사실 이걸로 봐만 봤을 때.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이제 뭐 다양한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뭐 여러 캠페인이나 뭐 환경 캠페인이나 뭐 의사가 되거나 뭐 여러 사회화를 이제 하거나 이제 뭐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그 너무 이제 삼촌이나 이런 어떤 운수에 대한 이야기는 약간 너무 좀 1차원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예. 그러니까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세월호 참사 얘기도 해보면 결국 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누군가는 이거를 왜 이렇게 됐나 결국 사람 왜 이렇게 많이 죽었나. 그러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나. 내가 소설에서 봤나? 그런 문장을 크게 사람이 죽었는데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나.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일단 계속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보자면 일종의 절대량 같은 게 있어서 그게 늘 유지되고 있는 건 아닐까? 확률상으로는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다만 엄청나게 큰 분모와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분자값의 문제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항상 누군가는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사고를 당할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했던 건 아닐까? 그런데 왜? 왜 하필 그게 해주였나? 이건 진짜 어 사고가 당할 누군가는 정해져 있고 운명처럼 누군가는 필요했고 일종의 절대량 같은 게 있어서 뭐 그럴지도 모르죠. 우리가 우주의 법칙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사고 당하는 건
극소수일 텐데 그게 왜 하필 해주였냐. 뭐 당사자들은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신을 믿는다 그러면 왜 하나님 왜 하필 내 딸, 내 아들, 내 아내, 내 남편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왜?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는 아무나 붙잡고 따지고 싶었다. 이래도 되는 거냐고. 고함을 지르고 행패도 부리고 아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서 그런데도 내가 지금 상식적으로 보이느냐고 묻고 싶었다. 아, 누가 더 뭘 상식한 거냐고. 엄연히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있는 사고인데도 기적 웃느라는 당신들이 더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이런다고. 너무 문장이 너무 좋아요. 이게 당사자 입장이 너무 느껴져. 그러니까 기적 이런 거 보면서 사건 보면서 이런 심정이 들 것 같아요. 피해자 가족이라면. 야, 내가 지금 상식적으로 보이냐? 그래서 고함을 치면서 야, 다친 사람들, 죽은 사람도 있는데 기적 운운한다고? 이러는 거죠. 진짜 이걸 읽으면서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나 내가 알고 싶은 점은 오로지 한 가지뿐이었다. 해주와 무엇이 달라서 그는 사고를 피할 수 있었나? 이거 정말 궁금하죠. 이게 뒤에 나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왜 멀쩡하게 달려야 되는 버스가 노선을 벗어나냐고. 이 사건이 있었죠. 그 남자를 찾아가요. 그 기사 아저씨. 만나서 무얼 해야 하나? 무얼 내가 할 수 있나? 소리를 지를까? 멱살은 잡아도 되는 건가? 그런데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이러는 거냐고 물으면 뭐라 대답해야 하지? 나를 왜 화나게 하냐고? 아니면 왜 함부로 살아남았느냐고? 해야 할 게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나는 무작정 그곳으로 향했던 것이다. 나는 그가 더 건장한 사내이기를 바랐다. 회사 로고가 박힌 낡은 외투가 아니라 보다 점잖은 차림을 하고 있었다면 달랐을 것이다. 내가 있는 쪽으로 성큼 걸어올 때는 뒤돌아 도망치고 싶었다. 건네는 전단지를 뿌리치고 공공장소에서 사람들 불편하게 이게 다 뭐 하는 짓이냐고 매몰차게 대하고 싶었다. 그러나 남자의 외소한 체구는 어딘가 절실해 보이는 데가 있었다. 원하지 않는데 저절로 전단지를 두 손으로 받게 하고 고개가 숙여지고 고생이 많다고 힘내라는 말도 함께하게 만들었다. 남자가 필요 이상으로 내게 고마워했다. 진심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가벼운 말에 기운을 얻은 것 같았다. 그게 나를 부끄럽게 했다. 부끄럽다는 거죠. 그게 아니었다면 나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제법 바람이 차갑긴 했으나 가까운 편의점에 들러 따뜻한 음료를 고르지 않았을 거고 굳이 돌아가 그걸 남자에게 내밀지도 않았을 거고 이것은 진짜 나의 호의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점을 들키고 싶어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혹시 기사에서 봤던 그분이 아니냐고 묻지 않았을 것이다. 음. 남자는 원래도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말이 많았다. 전단지에 적힌 것을 아주 외워버린 것처럼 고생한 것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그런 사람이 부당하게 해고당했으니 해야 할 말은 더더욱 많은데 좀처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했다. 취재를 나온 기자가 몇 있긴 했으나 달라진 건 전혀 없다고도 했다. 어, 이런 상황이죠. 남자를 만났지만 호소문은 올렸지만 사람을 금세 정의롭게 만들었다가 비슷한 게시물에 묻혀 빠르게 잊힐 사연이었다. 이랬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당신은 사고를 피하고 살아남았나? 그것은 줄곧 내가 가장 묻고 싶었던 말이었으나 의도를 들키고 싶진 않았다. 나는 무심한 척 멀쩡한 직원을 함부로 해고하는 회사 측의 부당함을 함께 지적하는 중에 지나듯 물었다. 선생님은 기적을 믿는 편입니까? 그러자 멈춰있던 무언가가 다시 내 가슴을 빠르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들키지 않기 위해 나는 빈캔을 움켜쥐었다. 바닥에 든 남자에게는 그대로 던져버리고 싶었으나 아직 들어야 할 말이 내게는 남아있었다. 대신 아니라고 나는 보다 상식적인 쪽이라고만 대답했을 뿐이다. 이게 2번 단락이었어요. 남자를 결국 만나러 갔죠. 만나러 가서 3번부터가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죠. 여기서 그 버스 기사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바로 가볼게요. 왜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요. 제가 아까 물었던 거.
이게 설정이 중요한데 아까 해주를 왜 하필 아프게 왜 하필 헛것이 보이게 설정했냐 이 얘기했었죠. 다르게 설정할 수 있었어요. 해주 전혀 안 아프게 할 수 있었고 해주와 화자 상황 서로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해주와 화자가 되게 지나치게 좀 냉랭했죠. 화자는 해주에게 헌신적이었지만 해주는 쌀쌀했고 헛것을 자꾸 보고 몸 아프고 이런 상황에서 해주가 죽어버려요. 어쨌든 그렇게 설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해야 이 사건이 더 이제 이 소설이 더 빛이 날 테니까 이해가 가요. 그래서 뭐 그렇게 그런 설정. 근데 인제 어쨌든 기적이 일어나서 버스 기사와 승객들이 살았다 요런 설정이 있었겠죠. 처음에는 요저 한 줄 정도의 설정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버스 기사가 왜 하필 그때 당시에 노선을 벗어났나 요거는 인제 자기가 인제 이면 작가님이 상상력으로 채워 넣어야 했던 부분이었을 텐데 그 스토리에 나옵니다. 근데 아마 다른 작가였다면 다르게 썼을 거예요. 그 효과는 달랐겠죠. 왜 하필 이렇게 썼나? 왜 하필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나? 이제 이면 작가님 말투로 이렇게 말하게 되네. 왜 그랬던 건가? 왜 하필 이랬나?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왜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 기사의 독백이죠.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자꾸 그렇게 되어 버리는 거 기가 막히게 신호에 한 번도 걸리지 않는다거나 듣고 싶은 노래가 때마침 라디오에서 나온다거나 기다린 것도 아닌데 시기가 정확히 4시 44분을 가리키기도 하고 뭐 그런 거 그럴 때 나는 기분이 이상합니다. 지금 뭔가 잘못되었구나 싶거든요. 뭔지 모르게 벗어난 느낌이 듭니다. 이럴 때 있어요. 저도. 운전하는데 신호에 안 걸려. 근데 저는 안 걸리면 '야 내가 운이 좋나 보네.' 뭐 이러고 마는데 '뭔가 잘못됐구나.' 이게 느껴요 이분은. 벗어난 느낌이 든다. 버스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해진 노선이 있고 그걸 따라야 하거든요. 우체국 지나서 시청, 은행 다음에 주공아파트 그래야 하는 거거든요. 택시와 달리 손님이 어디에서 내릴지 또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을지 이미 정해져 있는 일 아닙니까? 한 번은 시내버스 모는 오경남이가 나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몇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선될 기미는 조금도 없이 정차해야 할 곳을 자꾸 지나쳤습니다. 이 사람이 인제 항의를 받죠. 위자료도 감봉을 당하고. 근데 오경남이가 나를 붙잡고 그래요. 귀에서 자꾸 뭐가 들린다고. 환청이 들려요? 이거 재밌죠 이게. 이 오경남 아저씨는 환청이 들렸고 그리고 이 환청이 이 버스 지금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아저씨한테 이 환청이 옮겨가죠. 옮겨가는데 이것 때문에 살았죠 결국. 재밌는 게 해주도 제일 첫 번째 문장 한 번은 해주가 무엇을 보았다고 해서 화를 낸 적이 있어. 이 연결이 돼요 자연스럽게. 해주도 뭐 본 거예요. 뭘 봤든 뭘 들었든 영적인 어떤 뭔가가 남들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럼 해주는 들었는데 뭘 봤는데 죽어버렸네? 근데 이 아저씨는 뭘 들었는데 살아버렸네? 이 구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럼 뭐야 그거는? 그 존재 도대체 뭐지? 천사인가 악마인가?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형님 그러니까 내가 딱 이렇게 돌아보는데 말입니다. 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학생들 서너시 뒷자리에 앉아서 막 뭐 떠들고 뭐 노래 부르고 그랬던 거죠. 근데 "야 그러지 마라." 했는데 애들이 또 음 뒤에 돌아보니까 애들이 내렸어 어느 순간. 근데 자꾸 인제 그 환청이 들려요. 전에 이미 다 내려버린 거지 '그럼 이건 다 뭔가?' 싶어서 순간 뒷골이 다 쭈뼛해집디다. 그런데도 노랫소리는 계속 들리고 둘러봐도 아무도 없고 이런 거죠. 문제는요. 내가 지금은 그걸 좋아하게 됐다는 겁니다.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게 또 나쁘지가 않아요. 집중하게 되고 더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놓쳐요. 멈춰야 할 곳에서 멈추지 못하고 지나치게 되잖아요. 오경남은 해고당해요. 한 달도 채 지나기 전에. 어 뭐 그쵸. 자꾸 이상한 데로 달리고 어 이런 상황, 이런 설정 입니다. 예. 나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면
결국엔 경로를 벗어나 버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이 자꾸 좋아진다라는 것은 누군가 나쁜 쪽을 떠안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래는 공평하게 나눠서 나쁜 일을 상쇄시킬 수 있는 문제인데도 누군가 한쪽만 넘어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을 더 가지려고 하고 웬일인지 신호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반대로 뒤따르는 누군가가 줄곧 신호에 걸리고 있다는 말인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급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으로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를 일인데 그냥 좋은 일을 좋아하더라 이 말입니다. 오경남이 경로에서 벗어났을 때 나머지 사람들이 느낀 그 기분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회사에서 점진적으로 인원 감축을 하겠다고 공표한 지 이틀 만에 오경남의 버스가 예정에도 없는 먼 곳으로 가버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느낀 그 묘한 안도감이 다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그게 왜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누구도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으나 그 덕분에 당분간 우리가 괜찮을 거라고 믿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예. 오경남이 잘림으로 인해서 나는 살아남은 이런 상황. 묘하죠. 그래서 어 참 그러니까 오경남을 찾아갔는데 이 버스 아저씨가 어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요 형님." 하고 오히려 다독여 줘요. 그 말이 나를 휘청거리게 했습니다. 나는 말입니다. 그런 말이나 듣자고 오경남을 찾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랬겠습니까?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살면서 그런 것을 필요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알맞게 불행하고 적당하게 행운을 누리다가 누군가를 위해 휘청거려 주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전해 주는 그런 거. 오경남의 해고로 내가 어떤 행운을 누렸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오경남이 스스로를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였다는 것. 그것으로 무언가 내게 몰아주려 했다는 것.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받은 그 위로가 내게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낯설더라는 겁니다. 저 여기까지 봤어요. 자, 파우스트 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음. 여기까지 봤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어 오경남이 이제 해고를 당한 이후로 이제 그 노선으로 이제 원래 갔던 어떤 오경남이랑 나라는 이제 화자가 있었는데 해고를 당하고 나서 내가 이제 그 담당으로 계속 버스를 탔는데 맞아요. 오경남이 해고당한 거는 어떤 연관이 있어요? 오경남이 해고를 당했으니까 오경남이 몰던 그 노선을 누군가는 몰아야 되는데 그걸 인제 이 아저씨가 먼 거죠. 그 자리에 대신해서 대타로 들어가고 근데 다시 인제 그 오경남이 듣던 환청을 이 사람이 고대로 물려받고 그 사고를 피하게 되고 이런 것 같아요. 이건 근데 진짜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좀 뭐 그 오싹한 귀신 이야기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특정 뭐 도로에 가다 보면 이렇게 뭐 좀 환청이 귀신의 환청이 들린다든지 보인다든지 그런 느낌이 비슷해요. 오경남이 특별해서 이게 들리는 게 아니라 하필 그 노선에 가는 사람들 운전하는 그 경로를 운전했던 버스 기사한테 들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지몽처럼 뭐 아니 실제로 영적 존재가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런 상상도 들고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 뭐 쳐 봐요. 뭐 종교가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이 있어. 있으면 만약에 세월호 같은 큰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알 거 아니에요. 전지전능하니까. 알면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뭐 자기가 막지는 못하더라도 경고는 줄 수 있잖아요. 실제 뭐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야 오늘 내가 꿈자리가 사나운데 뭐 악몽을 꿨는데." 이런 얘기 좀 많이 하잖아요. 뭐 실제로 그게 있으니까 영적인 어떤 미래를 예지한다 그러나? 내가 오늘 실제로 뭐 반대의 경우도 있죠. 특히 어머니들이 또 할머니들이 많이 꾸는데 그런 꿈을 꾸면 태몽이라고 해서 뭐 아이를 낳기 직전에 잉태하기 직전에 인제 태몽을 많이 꾸잖아요. 뭔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게 꾸겠죠. 뭐 영적인 어떤 것들이. 진짜 하나님 있다 그러면 세월호 일어나기 전에 분명히 경고를 했을 거예요. 저 그렇게 믿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지만
요즘에 좀 쉬고 있지만 어쨌든 어 하나님이 있으면 경고를 했겠 어떤 방식으로든 경고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걸 느끼지 못했을까? 안 했나? 경고를 안 하면 하나님이 아닌 거 아니야? 이게 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아니 사고 나기 전에 지금 오경남도 그렇고 뭔가 어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그 좋은 천사 같은 영적 존재가 있어서 이거를 미리 막아 주기 인제 "야 사고 나기 전에 피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산 거죠. 근데 이게 만약 그렇게 가정을 하면 그럼 왜 12 명만 살았어? 지금 결국은 인제 사고 난 거는 그 자동차 한 대가 전복해서 그 연달아 박아 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지금. 그럼 진짜 천사가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한 대만 전복 안 시키면 돼요. 간단하죠 이 논리적으로. 아니 그러면 이렇게 알려줄 게 아니라 한 대 전복 딱 그 운전자한테 뭔가 경고를 주거나 운전 조절 좀 아프게 하거나 이게 더 논리적이지 그렇게 막는 게 낫지. 그걸 못 막았나? 천사조차도 그걸 못 막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12 명이라도 살려야 된다.' 뭐 이런 상상력 이게 뭐 파우스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진짜 영적 존재가 있으면 이렇게 알려주지 않을까요? 큰 사고 뭐 사건은 아니 심지어 태몽을 꾸는데 어머니들은 뭐 "아들이 사고 날 것 같으면 내가 꿈자리가 사납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런 거 미리 저는 알지 음 않을까? 저는 뭐 그냥 이제 뭐 도로에 응. 그런 고속도로 보면은 응. 뭐 유령을 봤다거나 응. 이제 뭐 약간 좀 시체를 봤다거나 응. 이런 그 도로가 있잖아요 또. 응. 있죠. 그치. 그런 도로를 생각해 봤을 때 응. 그 지역에 가면은 뭔가 모르게 응. 유령 비슷한 뭔가가 보이게끔 하는 아 그런 게 표지판이나 그런 게 맞아. 고라니 울음소리나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어. 도로가 미끄럽다거나. 좀 과학적인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맞아. 왜냐면 응. 그렇게 영이 있다면 예. 여기에서 이제 해주는 응. 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죠. 이 화자도 "야 그럼 당신들은 기적적으로 살았는데 우리 해주는 뭐냐."고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패러독스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음. 다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죠. 누구는 죽고 어. 누구는 살고 그러면은 신이 있다면 어. 신이 이제 '아 해주는 이제 갈 때가 되었으니까 내가 내가 이게 데려가노라. 더 그죠. 좋은 곳으로 데려가노라.' 이것도 무슨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생각해 봐도 말이 안 되는데 음. 아무튼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음. 이 기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너무 음. 순한 맛이고 아. 차라리 쪼끔 더 좀 매운맛으로 가려고 하면은 '아 신이여 내가 어제 그토록 이제 신을 막 되게 안 좋게 생각했지만 그 전날에 내가 신께 기도를 올렸더니 어. 이렇게 나를 살려 주시네요. 어. 근데 왜 나는 해고를 당했죠? 난 신이 날 점지해서 축복해 줘서 이렇게 살았는데 어. 그리고 나는 그 12 명을 살린 내 승객을 살린 내 뒤에는 천사가 있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해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좀 마 매운맛으로 가도 되죠. 예. 말도 안 되긴 하지만. 네. 네 이런 인제 아까 해주 설정도 얘기했지만 이 기사 설정 좀 마음에 드시나요? 결국 인제 기사가 살았던 이유는 환청이 들렸기 때문에 그 환청에 막 정신이 팔려 가지고 운전하다 보니까 이게 된 거예요. 뒤에 보면 손님 놓쳐 가지고 다시 데리러 가죠. 요런 설정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전혀 이제 뭐 이렇게 뭐 슈퍼내추럴한 부분은 음. 좀 너무 이렇게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오히려 이렇게 사소한 음. 진짜 인간의 어떤 사소한 어떤 이제 실수나 예. 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환청으로 인해서 음. 커피를 한 잔 먹었더니 어. 승객이 한 명이 또 마침 안 탔네. 어 맞아, 맞아. 다시 가야 되나? 캔커피를 마시면서 다시 갔는데 신문을 보니까 어디 보니까 앞에 가던 안 버스가 사고가 났대. 딱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막 화들짝 놀라면서
갑자기 막 이제 어지러운 생각들을 하는데요. 어.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어떤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앵커의 뭐 설명이나 진짜 뭐 약간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이 천사일 수도 있는, 자신이 뭐 전생에 뭐 잘 살아서 그런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뭐 그런 식의 생각 구조를 그릴 수 있는데, 조금 너무 순했지 않나. 순한 이, 맛이었다. 그쵸. 이 기사는 굉장히 나의 다행스러운 순간을, 그리고 그런 사고로 나쁜 일을 당했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 승객들 책임을 내가 졌을 수도 있는데 정말 다행이다. 와, 신기해. 너무 축복을 받았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도 너무 순한 맛으로 다가오긴 했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또 이어서 사고가 있던 그날은 오전부터 서해안 방면으로 고속버스 운행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자, 무엇보다 터미널을 막 빠져나갔을 때 들리기 시작한 그것이 무슨 종류의 것인지 나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리고 환청을 들은 거예요. 손님 그런데 무슨 소리 안 들려요? 뭐 똑같죠. 오경남 아저씨랑 똑같아요. 내게 분명하게 들리는 이것이 누구에게 들리는지 들리지 않는지 이후로는 아무도 깨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휴게소에 들렀다가 이제 오히려 정신 차리는데 집중하느라고 손님을 놓쳐버리죠. 저기요 기사님, 누가 나를 부르는 것도 모르고 가야 할 방향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내 어깨를 두드렸을 때 나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부르는데 왜 대답을 안 해요? 여기 한 명 덜 탔다니까요. 인원 점검을 못했죠. 그래서 다시 가까운 분기점으로 빠져나가 휴게소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돌아가는 바람에 살았죠. 살았다. 그런데 이게 또 묘하게 그게 해주였는지 그게 못 태운 손님이 하필 그 손님이 다른 버스에 타고 가버렸죠. 근데 그 버스가 사고가 나요. 그게 해주였나? 이런 거 해주였을까? 뒤따라오던 다른 버스에 다행히 자리가 남아서 그걸 태워보냈어요. 다행이라니 누구에게 다행이라는 뜻이었을까요? 저기요, 어서 뉴스 좀 틀어봐요. 전복된 버스 나오죠. 아니야, 아빠 괜찮아. 울지 마. 난 괜찮다니까. 지금 그거 나 아니라니까. 이렇게 승객들은 안도의 한숨을. 버스 안은 적막했습니다. 통화하는 소리, 설명하고 달래고 안심시키는 소리가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무척 고요해졌습니다. 가만히 자기 자리에 앉아 뜻밖의 행운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듯했습니다. 너무 무거운 정적 탓에 나는 차라리 그 노랫소리가 다시 들리길 바랄 정도였습니다. 무언가 다른 데 정신을 쏟을 만한 게 필요할 만큼 그 승객의 안부만 걱정되었습니다. 앞서간 그 버스는 어떻게 된 걸까?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괜찮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데도 자꾸 그렇게만 믿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여자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이 부분 전율이 오네요. 만약에 진짜 이 여자가 탔으면 그대로 갔겠죠. 돌아갈 일도 없었죠. 그러면 사고 났죠. 다 죽었죠. 이 기사 아저씨와 12명. 근데 여자가 하필 안 타는 바람에 이 여자는 죽고 이 기사와 12명 살았다. 이 여자가 생명의 은인이 돼 버리는데 그러나 아무도 그 여자 덕분이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누린 그 다행스러운 순간을요. 함부로 무엇이라고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래요? 혹시라도 그 사고로 나쁜 일을 당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지도 모르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만 놀라운 일이라고만 믿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버렸다고. 이렇게 세 번째 단락이 끝납니다. 신비하죠. 신기하고 우연히 일어난 건데 환청도 그렇고요. 이건 뭐 다 맞물려서 일어났겠죠. 우연히 연달아 일어나서 환청이 들리지 않았다라면 그 여자가 탔더라면 이 모든 그
만약에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누군 죽고 누군 살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인생을 따지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굳이 뭐 죽고 사는 문제도 그렇지만 되게 우연히 겹쳐서 일어날 일들이, 그쵸. 대부분 그렇죠. 누가 다 뭐 계획을 뭐 철저히 해 가지고 뭐 하겠어요. 사건 사고라는 게 다 우연히 일어나는 거죠. 모든 사건 사고가 그렇죠, 솔직히. 뭐 계획하고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어디 있겠어요. 우연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뿐이고, 우연히 삼풍백화점이 무너졌고, 우연히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럼 운이 없어 죽은 건가? 하필 거기에 있었고. 거기에 만약에 그 간발의 차로 또 하필 또 그 간발의 차로 기적적으로 누군가 살아남고. 이게 참 사람 인생이라는 게 기적적으로 참 우연이란 우연을 생각할수록 행운? 우연? 인간의 나약함이랄까? 보잘것없음이 느껴져요. 인간이 참 자기 환경을 다 통제하 못하고, 저기도 앞에 나왔지만 그냥 쉽게 그런 사건이 쉽게 일어나고 사람이 쉽게 죽고, 누군가는 기적적으로 살고 누군가는 너무 운이 없게도 죽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이 소설도 그런 걸 나타내기 위해 썼나 싶기도 하고. 자, 네 번째 단락. 인제 마지막 파트로 왔어요. 인제 결말인데, 만약 쥐고 있던 것이 빈 캔이 아니라 빈 병이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지금처럼 잔뜩 구겨 버렸을 것이다. 나는 그 여자가 해주였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건 사고를 피한 그 버스 안에 해주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해주는 왜 거기에 없었나? 그 여자가 진짜 누구인지 모르기는 남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내게 미안해했다. 해주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아무도 내게 그걸 묻지 않았거든요. 그때 왜 그랬냐고, 왜 왔던 길을 되돌아갔냐고 묻지 않고 다행이라고만 했습니다. 대신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고, 무언가 들리는 것이 있어서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했다는 말만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들어요. 그냥 안다고. 그럴 때가 있다고. 어떤 큰 힘이 기적처럼 도울 때가 있다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무얼 더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개는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라면 비난당할 게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게 무서워서 나는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의 사정에 대해서라면 그냥 괜찮을 거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아니잖아요.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내 말이 듣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왜요? 그게 왜 궁금해요? 무슨 말이 듣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선생님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정말 몰랐거든요. 이렇게 일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달랐을까요? 내가요, 지금 하는 일이 어떻게 될 줄 미리 알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알면서도 그 사고 지점을 향해 정해진 노선대로 그냥 운행해야 하는 겁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는 다 미안해지더란 말입니다. 자, 이 마지막 문장. 그런 것들이 다 미안해지더란 말입니다. 이런 거죠. 미안하다. 내가 살아남아서 미안하고. 자, 뭔가 착잡해져요. 근데 마지막 문장을 볼게요. 해주와의 추억을 떠올리죠. 해주와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음, 그랬으므로, 여기도 그랬으므로 나와요. 그랬으므로. 거기를 왜 가려는 거냐고 묻지 않았다. 거기가 어디냐고, 누가 거기 있는 거냐고, 뭘 준비하는 사람처럼 새벽부터 서두르는 이유가 대체 다 뭐냐고, 그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해주의 장례식 내내 모르는 남자가 나타나 나보다 더 슬퍼할 것이 두려웠다. 그러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내 손을 붙잡았고 등을 두드려주고 함께 울고 그랬으나 이런 의심들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었다. 그랬다면 더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무언가를 더 이해하려 들었을 테고 그것으로 우리를, 해주와 나를 더 안타깝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끝납니다. 네, 끝나는데요. 혹시 이 버스 기사의 마지막 말, 마지막 말 인상적이죠. 이것도 그렇고 이 마지막 장면도 그렇고요.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파우스트님은? 이런 결말. 음.
저는 뭐, 이 대사는 굉장히 이제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어떤 그 설명할 수 없는 설명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어, 왜 미안하지 않아도 되는데 미안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어떤 반성과 어떤 미안과 그 선생님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나 뭔가 미리 알았더라면, 그리고 내가 정해진 운명을 받아들였더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생각은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굉장히 어떤 그런 숙명적인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이거는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고요. 근데 저는 애초에 그냥 이 사건 사고로 어 이렇게까지 이제 좋은 결말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지만 이거는 사실 누구 탓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리고 그 버스가 뭐 운행하는 습관이 딱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렇게 그 버스 앞에 있는 차랑 전복 사고가 일어나게 될 그 적합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 그냥 뭐 완전 그냥 운이에요, 운. 음. 운이 대신에 음. 예. 맞아요. 대신에 그 참 착잡하기도 하지만 그 사고가 일어나기가 된 이제 도로에 뭐 120km 넘게 150km 넘게 뭐 달렸다거나 음. 뭐 규정된 어떤 속도 위반이거나 뭐 도로에서 이제 어떤 애가 뭐 끼어들어서 음. 그랬다거나 뭐 그러면은 이제 쪼끔 달라지겠지만, 그것도 뭐 그렇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음. 아무튼 이런 어떤 운명이나 어떤 인간의 나약함이나 어 이런 어떤 뭐 상대방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나 이유 없는 어떤 음. 사건들, 이런 거를 뭐 잘 얘기했다고 네 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인제 이면 작가님이 그럼 이 어 제목도 이 심상치 않아요. 그들의 이해관계.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이해관계란 무엇인가? 이게 뭘 가리킬까요? 도대체 누구와 누구의 이해관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뭐 이 해주와 나와 그런 이해관계랑 아. 이 기사님들이랑 이 살은 승객들이랑 죽은 승객들의 아 이해관계랑 맞네. 굉장히 다 모순적이라서요. 아. 애초에 뭐 이 해주라는 인물도 그렇고 나라는 인물도 그렇고 이런 사건을 당하고 나서 완전히 정반대의 편에 서게 되는, 음. 그리고 해주의 입장에서도 나의 입장에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음. 나의 감정, 그리고 무슨 기사가 또 음. 알 수 없이 나한테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 이런 이해관계. 음. 뭐 이런 게 다 이해관계이긴 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이면 작가님은 이 소설을 왜 썼을까? 이 소설의 결국 궁극적인 주제는 뭔가? 뭐 파우스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소설이 도대체 뭘 말하고자 하는가? 저는 뭐 두 가지로 음.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하나는 그냥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어떤 삶의 사건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거나 어떤 아. 죄책감이나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게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다. 아.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요.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심리가 음. 좀 특이하긴 하거든요. 음. 특히나 이제 좀
군모으기 운동처럼 예. 뭔가 이제 금을 사적인 어떤 재산을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나라는 없잖아요, 사실. 요즘 같으면 이게 안 될걸요, 아마. 아무도 안 내놓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여서 네. 가능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렇게 촛불 집회가 성공하는 나라도 없을 거예요. 아. 전 세계적으로. 아. 그래서 이거를 정말 이게 뭐 장점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남의 어떤 아픔이나 음. 어떤 이제 뭐 남의 이제 상실이나 고통을 음. 이해를 하면서 공통적인 의식으로 이제 치유를 하는 뭔가 이제 어떤 이게 죄책감의 어떤 짐을 가지고 있는 음. 내가 살았지만 너가 죽어서 내가 미안해. 음. 물론 이제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 그것도 그런 식으로 어떤 생각하는 방법을 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뭐 장점은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실 이게 불행해지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음. 생각이 들거든요. 음. 왜냐하면 이 해주나 화자도 사실상 못 받아들이고 이 상황을 이 기사도 그리고 이 운수도 그냥 미안한 채로 살아야 돼요, 평생을. 그죠. 그건 그렇죠. 그러면은 그 맞아. 사람들이 음. 왜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한번 이렇게 뒤바뀐 뒤로 이렇게 간 뒤로 우리 아들, 딸은 왜 죽었냐? 맞아. 너네가 죽인 거다, 음. 그러면. 음. 이것도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거든요. 아. 그런 식으로 이제 따지면은 운수도 잘못됐지. 어. 운수회사 망해야 돼요, 그러면. 어. 그리고 혜주나 이제 나 입장에서는 어허. 그 기사도 뭐 죽일 놈이에요, 그냥. 어. 그렇게 그 규정대로 했어야 되는데 너 어.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장단점이 극명하다 보니까요. 음. 이게 행복한 사람은 그러면은 누군가 여기서 음. 그러면은 그 앞에 사고를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 그 어. 사람들은 그냥 버스에 타서 간 것뿐인데 그냥 죄인이 되겠잖아요. 어. 미안해 해야 되잖아요. 앞에 간 사람들한테. 그쵸. 가만히 그러면은 뭐 안 되지. 세월호도 음. 예. 그러면은 국가가 뭐 혹은 그 선장이 계속 죄책감을 이렇게 부여받고 가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불행이나 사건이나 어떤 이제 서사에 대해서 조금은 조금은 이 싸울 필요가 있다. 어. 마치 이제 한 명이 나는 신의 축복을 받아서 어. 살았어. 아싸 이러고 있고 음. 뭐 이 새끼 하면서 이제 멱살을 잡고 너, 너 그거 잘못된 생각인 거 알지 하면서 어, 좀 이렇게 싸울 필요가 있다. 이런 음.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그 밀양이라는 네. 영화에서 범죄자가 인제 그 전도연 씨한테 그러잖아요. 전도연 씨 아들을 죽였나? 하여튼 범죄자가 자기는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전도연이 기가 막혀 가지고 "야, 피해자 어머니인 나는 널 용서한 적이 없는데 뭐 하나님이 뭐라고 네가 용서를 받았다 그러냐?" 이 화가 나는 거죠. 짜증이 나는 거죠. 그 생각이 나네요. 음. 막 신을 거들먹거리면서 네가 뭔데. 난 널 용서한 적이 없는데." 그 미랑도 참 진짜 그것도 두고두고 회자되는 영화인데 그 질문이 되게 묵직하거든요. 되게 신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가해자일 경우 피해자는 용서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대. 이거 뭐냐. 아니 진짜 맞는 게 어 가해자는 피해자가 용서를 해 줘야 용서를 받는 건데 뭐 신이 이게 웃기는 이게 이런 거잖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근데 이 소설도 그런 이제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사람이 죽었는데 갑자기 사고로 이런 일은 너무 많은데 갑자기 죽었는데 뭐 기적적으로 누가 살았어. 이렇게 어떡할 거냐.
뭐 사람의 무기력함도 보여지기도 하고. 참 좀. 그래서 이제 예. 사실 그런 인간 갈등 관계나 예. 어떤 뭐 사고를 준비하거나 대비하거나 예. 그런 게 다 법적인 체제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우발적이냐, 의도적이냐, 음. 인도적이냐, 아니면은 이거를 예상치 못했냐. 음. 다양한 관점으로 음. 법이 음. 이제 그것을 보호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사고를 일으킨 이제 무슨 원수, 음. 확실히 잘못됐죠. 음. 뭐 그렇게 잘못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제 다른 어떤 모범적인 원수들이 있을 수 있을 테고, 어. 어 일단은 뭐 기본 평균적인 사고를 내는 확률보다 높으면은 뭔가 그게 좀 잘못이 되겠죠. 부주의하다는 뜻이니까요. 아니면 뭐 임금을 덜 주고 굴리거나 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약간 뭐 쪼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고 대비하는 음. 어 그런 거는 이제 음. 물론 제 소설의 주요 그건 아니지만 괜히 또 그런 게 많이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요번 주에 참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면 작가님의 그들의 이해관계, 또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데, 전 특히나 인제 이거 어디다 생각했냐면, 이런 경우, 그러니까 뭐 가족 중이나 아니면 친구 중에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죽어버리거나 다친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누구나. 이런 경험들을 뭐 당하거나, 내가 당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저도 뭐 갑자기, 뭐 당연히 뭐 자연사 하면 다행이겠지만, 갑자기 뭐 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모르는 거, 사람 뭐 이름 모르거든요. 해주처럼 될 수 있잖아요. 해주처럼 되거나, 아니면 해주의 이 남편처럼 되거나. 해주는 왜 죽었나? 혹은 인제 여기 뭐 기사 아저씨나 12 명의 승객들처럼 기적적으로 살아남거나, 그 사고를 당했을 때. 갑자기 계속 그냥 그런 생각이 나서 '야, 이건 남 일이 아닌데. 내가 만약 이 입장이면 어떡할까?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좀 사고 실험을 한다고 그러죠. 이런 걸 해볼 수 있었던 그런 소설이지 않았나. '내가 만약에 이 입장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근데 이 소설이 계속 묵직한 질문을 주고, 실제적인, 그리고 이 다음 소설이 정영수 작가님의 더 인간적인 말인데,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중요한 이것도 뭔가 묵직한, 답이 없어요. 일단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대놓고 쓴 소설이죠. "야, 독자들, 야, 이거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 이건 진짜 대놓고 쓴 거예요, 진짜. 이 소설도 그렇고요. 묵직한 질문. 질문으로부터 하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분명. 이면 작가님도 그렇고. 다 질문은 다르지만 '아, 이렇게도 소설을 쓸 수 있구나.' 뭐 이런 소설도 좋아합니다. 이건 캐릭터가 빛나는 캐릭터는 아니죠. 어떤 소설은 캐릭터가 너무 강렬한데, 이거는 어떤 화두를 붙들고 쓴 소설이에요. 인제 요거 한번 읽어 볼게요. 김영 평론가님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라는, 제가 별표 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곁에 재앙이 너무도 빈번하다. 죽음도 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숱한 비극이 나의 일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나는 살아서 이 글을 쓰고 있다. 나는 그 사실에 감사해야 할까? 그래도 좋은 걸까?" 여기도 나와요. 몇 해 전 수많은 사람이 희생된 참사 앞에서, 세월호 참사죠. 자신의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안도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그러나.' 싶었다. 다른 이들의 불행을 앞에 두고 웃음 짓는 것, 그건 몹시 면목없고 부끄러운 일 아닌가.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런 의문 때문에 한동안 괴로웠다.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조금은 이해하게 된 것 같다. 사람이니까 그렇다는 걸. 그리고 사실 나 역시 그런 마음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서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걸. 이렇게 쓰죠. 묵직해요. 너무 무거워요. 자, 2 번. 때로 우리는 어디엔가 행운이 있다면 다른 어딘가에는 그만큼의 불운이 있으리라고 믿곤 한다.
우주의 에너지는 새로 생겨나거나 소멸되지 않고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처럼 행운이든 재화든 심지어 삶까지도 총량이 한정되어 있다고 여기는 것 같아. 그리하여 확신하는 것은 아닌가. 다른 이가 무언가를 얻으면 자신의 몫이 줄어든다고. 그러니 얻고 싶다면 다른 곳에서 빼앗아 와야 한다고. 그것이야말로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라고. 왠지 이럴 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행운을 겪으면 누군가는 또 불운해지겠지? 어떤 총량 같은 게 있어서? 그리고 나의 인생에도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일본의 드라마 중에 중세를 찍자라는 드라마에 나온 어떤 에피소드에서 어떤 언론사의 사장이 로또에 당첨돼요, 1 등이. 근데 1등 된 그 로또 복권을 그냥 버려 버려요. 버리는 이유가 딱 이런 건데 누구나 자기 삶에 행운의 총량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장은 내가 당장 로또에 당첨되면 뭐 10 억을 얻는다 쳐요. 10 억을 받겠지? 내가 그 10 억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의 이후의 삶에서는 행운이 더 이상 없는 거죠. 왜냐면 이미 너무 큰 행운을 받아 버렸으니까. 행운은 정해져 있잖아요, 사람마다. 행운의 총량, 불운의 총량. 지금 나는 행운을 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로또를 버려 버리고 '나는 나의 사업이 성공하거나 다른 쪽으로 행운을 받고 싶다.' 이래서 로또를 이해가 가죠. 이런 식의 사고, 행운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면? 음. 뭐 이런 말도 하죠. "누구나 인생에 3 번은 기회가 온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기회가 정해져 있는 거죠 어쨌든. 기회의 총량이 정해져 있고 불운의 총량이 정해져 있어. 그럼 어렸을 때 막 불운한 환경에서 자라고 그랬으면 '나는 이미 불운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제 불운이 거의 없고 행운이 오겠지?' 이렇게 사고할 수도 있고.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신일 수 있는데 파우스트님은 어떻게 이런 사고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운의 총량이 인생에 정해져 있을까요? 어 이거는 뭐 너무 그냥 관점적으로 네. 마치 무슨 윤회를 믿는 것처럼 네. 내가 행복한 상태면은 사실 그냥 행복한 상태거든요. 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너무 행복한 상태로 살면은 네. 이제 다 같이 행복한 상태면은 상관이 없겠으나 누군가는 불행하고 음음. 누군가는 행복하면은 그 불행한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을 이제 끌어내리려고 어.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음. 모든 사람이 행복하면은 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상 그런 질투나 음. 그런 어떤 전쟁이나 그런 갈등 관계를 가질 이유가 없어요. 뭐 러셀의 행복의 정복 같은 데도 이제 있겠지만 말했지만 그냥 내가 불행한 거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멋진 옷을 입고 멋진 차를 타고 멋진 집을 가져서 내가 불행한 거지. 음. 내가 지금 집을 가지고 내 차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를 음.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은 행복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총량은 이제 뭐 어떤 자신이 이제 불행할 때는 위안이 되는, 아. 위기에 대한 위안이 되는 아. 그런 관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 그리고 행복할 때는 음. 자만하면 안 된다. 아. 이러다가 불행해진다. 음. 절대로 내가 자만하거나 오만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야, 쟤 너무 오만하고 잘난 척하고 재수 없지 않냐?"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돼서 음. 망하는 시나리오로 안 가기 위해서 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음. 예. 그거 생각나네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 문장. 예전에 네. 그거 지금 행복하면 '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나중에 불행이 오고 지금 불행하더라도 '아 이것 또한 지나가겠지.' 나중에 행운이 오고. 삶이 진짜 그러니까요. 영원한 불행도 네. 없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유재석이나 뭐 아이유나 지금 대단한 또 아. 지금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은 엄청나죠. 예. 오만하지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겸손하고. 예. 그리고 그 정도 성공을 이루는데 만약에 오만했다. 어. 그리고 이제 잘난 척을 많이 했다. 어. 그리고 뒤로 모르게 이제 해악을 끼치고 다녔다. 이러면은 절대 큰 성공을 할 수 없었죠. 그쵸, 그쵸. 그래서 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또 다음 뭐 문장 좀 와닿았던 걸 보면 그 순간 나를 사로잡은 감정은 무엇이었나? 부끄러움. 그것은 자기의 입장에서 벗어나 타인의 처지를 목도하게 되었을 때 찾아온 자성에서 비롯된 감정이 아닌가. 부끄러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타인의 처지를 목도하게 되었을 때 찾아온 자성에서 비롯된 감정. 그리고 자성하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자성하는 인간이란 뭐 이런 질문을 이면 소설가는 묻고 있다. 이 소설을 통해서. 자기 반성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좋은 질문이고 하긴 이 화자는 끊임없이 자기 반성을 하니까요. 여기까지가 인제 해설에서 좀 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소설에 별점을 매긴다면 저는 이 소설은 한 별 4.5 4.5는 줄 수 있다. 잘 썼다. 파우스트 님은 별 몇 개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뭐 이런 흐름은 괜찮지만 이런 어떤 생각이나 이런 질문은 괜찮지만 그쵸. 애초에 이 질문을 잘못 해석하면은 궤변이 될 수 있다라는 궤변. 점에서 4.1로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궤변으로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 나랑 해주랑 이 기사의 입장에서 이해가 다 되긴 하거든요. 내가 왠지 이렇게 살아남았다는 그리고 왜 죽는 건가 싶은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되겠지만 여기서 애매한 지점이 그 기사가 굉장히 좀 내가 화를 내고 있는 이유가 기사가 미안해하는 이유가 뭔가 그 덧셈 뺄셈으로 잘못 이게 왜곡이 될 수 있다. 이게 총량이 이제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선택에 의해서 막 이렇게 미래가 바뀌고 과거의 선택에 의해서 그거는 이제 어떤 뭐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명제이자 자신한테 이제 과거를 투영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는 흥미로운 소재지만 여기서 이제 바라보는 어떤 지점이 조금은 그 아픔이나 그 고통을 이겨내는 방식이 조금 다르게 보여질 수 있다. 왜냐하면 사고는 사고로 이제 인정을 하고 그리고 해주라는 어떤 상실의 아픔이나 기사는 이제 실수나 그런 어떤 모든 총체적인 사건 사고들이 이제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기사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맞아요. 그 기사한테 화를 내고 있거든요. 빈 병을 이렇게 움켜쥐면서. 근데 제 생각에는 그 기사한테 화를 낼 건 아니라는 점이죠. 기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제 보여주는데요. 이 나라는 캐릭터에 너무 빠지다 보면은 그리고 그 모순을 너무 이렇게 많이 드러내지 않고 이 나라는 캐릭터에 너무 빠져 있다 보면은 이 세계를 마치 행복과 불행의 그런 어떤 잘못된 어떤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분법적인 뭔 말인지 좀 알 것 같아요. 예. 맞네요.
너무 이제 이게 좀 이분법적으로 단순하게 아까 단순화했다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근데 그좀 이제 또 이면 작가가 똑똑한 게 어, 그거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아, 인간의 모순이나 이런 어떤 정말 이제 해주와 나와 이제 기사의 어떤 말들에서 어, 굉장히 좀 단편적으로 보이지만 어, 그 안에 숨겨둔 어떤 진실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 근데 이제 잘못 곡해할 수는 있다. 잘못 독자가 볼 수는 있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이 이면 작가님의 그들의 이해관계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소설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